문자 하나 보고 아빠 휴대폰 문자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자기 동생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동생 문자 받은 적 없고. 그래서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이었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도라고 합니다. 탐정 경력 20년 베테랑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요. 현장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도청탐지업협회 이사이고, 일본 실종자 협력기구 한국 고문이고요. A1 탐정그룹 이사고요. 유튜브 탐정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력 중에 정말 제일 화려한 그래요? 이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이 일본도 진짜 궁금 많이 했었거든요. 이 탐정 알아보면서. 그럼 일본에 있는 탐정분들이랑도 협업도 하시고? 많이 하죠.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진짜요? 어떤 사건을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서 일본에서 갑자기 딸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인인데? 예. 그래서 이거 딸이 어디 간 불안한 거야.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데. 그래서 또 뭐 그 사건 저희가 해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일본도 초청받아서 뭐 자주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또 오시고, 일본하고 교류한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요? 한 10년,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건 그냥 진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네. 순수 궁금증이긴 한데 오프 더 레코드여도 상관없고요. 근데 일본은 막 야쿠자 이런 게 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도 좀 있고 이러세요? 아니요, 그런 거 건 아니에요. 없고. 물론 뭐 그렇게 야쿠자하고 연결돼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여기는 뭐 순수하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야쿠자에게 피해를 당한 애를 도와줬다던가 약간 이런 뭐 일이 그런 거는 있나? 많겠지. 일본은 엄청 많겠죠. 일본은 탐정업이 저희보다 10년 앞서가요. 저희 현재 지금 한국에 이래요 얘기를 하면 일본은 저희가 1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체계화돼 있어요. 상담원이 별도로 다 있고, 우리나라 TM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영업해서 받은 오더를 가지고 내려가면 또 조사원한테 배정이 돼서 그 조사원들이 해서 현장 가서. 거의 경찰이랑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거기는 탐정이 활동한 어떤 리포트 자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일본어를 하시는 거예요? 저요? 일본어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게 소장이 있어요. 통역을 통해서. 예. 너무 신기하네요. 이 재미난 이야기 또 어제 저녁에도 통화했는데, 삿포로하고 통화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거 이번 편에는 담지 못하겠지만 또 추후의 뉴스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희 뭐 얘기할 거라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전화 몇 군데 한 거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너 기억나냐? 야, 현장 얘기 좀 해봐. 또 워낙 많은 사건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이도 한두 살 자꾸 채워가니까 이게 뭐 알코올이 많이 섭취돼서 그런 거지. 기억력도 좀 멀어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불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남편이 갑자기 잠자리가 줄었어요. 왜 이러지? 남편은 피곤하다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기다렸어. 근데 횟수가 자꾸 줄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뭔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 가서 땡땡이 수술을 한 거야. 네네, 그 일명 그 이쁜이 수술. 그걸 해서 탁 준비해서 이제 남편하고의 잠자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외면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러다가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추적을 해보니 5년 전부터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5년 전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쪽 집안에 너무 집중을 했던 거야, 이 사람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좀 있었겠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잠자리 회피하고, 이제 그게 밝혀졌지, 두 집 살림한 게. 그게 최근 사건 중에서 좀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 두 집 살림의 다른 여자분은 네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거기 대박이다. 애까지 있고. 5년 거기에? 자기 애가 아니고 이제 혼자 사는 여자의 애. 애인데, 그게 막 가족처럼 같이 놀러 다니고 아빠 하면서 놀러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확인을 저희가 다 했죠. 그러면은 결국 이혼을 글쎄요, 하셨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최근이라서 그 자료만 이제 수집해서 저희가 드리니까. 얼마나 너무 속상하셨겠다. 그 산부인과까지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네네. 참 이런 사건들을 보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하지만 개중에 좀 독특하다 싶은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한 사건들 딱 기억나는 건 15년간 두 집 살림한 거. 15년이요? 네, 15년간 안 들켰어요? 몰랐지. 우연히 알게 됐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딸이 이제 문자 하나 보고, 아빠 휴대폰 문자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어린 딸이?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가 뭐 저기 그 딸이 학생이 우연히 아빠 휴대폰을 봤는데 자기 동생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동생 문자 받은 적 없고.
그래서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이었어. 그럼 여자였던 거야? 상간녀였던 거야? 네, 동생 그 이름? 결혼 전부터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두 집 살림하면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내 본 가정의 자식 이름이랑 두 번째 살림의 자식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거예요? 네네. 15년 동안 그렇게 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 기억이 아주 많이 나는 사건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서로는? 본초의 여자는 몰랐지. 상간녀는 알았고. 네네. 와 미쳤다. 와 이름 똑같이 지은 건 진짜 대박인데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 탐정업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야. 아니 근데 이름이 똑같은 건 말도 안 되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생전 처음.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아니 그러면은 불륜이 일어나는 곳이야 남녀가 있으면 다 일어난다지만 좀 특이하다? 아니면 기억에 남는다 하는 좀 관계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이제 뭐 피아노 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둘이 눈이 맞았는 거야. 나이 차이도 30년 이상 차이 나고. 어머, 목사는 결혼을 한 거예요? 네네. 했는데. 네네. 아침마다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야. 운동하러 가는 게 이제 학생 자취방으로 가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 왜 학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애기가 왜 30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뭐 목사하고 얘기하고 자꾸 접촉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속마음에 있는 거 터놓고 하다 보니까 밥도 사주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스킨십이 나오고 그래서 연인 관계로 돼버린 거지. 그럼 이 목사님의 와이프가 이제 의뢰를 하신 거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서 뭐 교회에서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 근데 흔적을 어떻게 찾았대요? 이 와이프는? 이게 약간 아침마다 운동 간다는 걸 갑자기 의심하진 않잖아요. 갔는데 갔다 보면 뭔가 약간 좀 뭐 비누 냄새도 좀 다르고 좀 피곤해하고 또 피곤했어. 그렇지 뭐 아침에 또 운동 뭐 걷기도 하면서 그 외에 뭐 불건전 스포츠라든지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이고. 불건전 스포츠 뭔지 아시죠? 네네. 네네. 저는 종교단체는 사실 이런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굉장히 신성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직접 수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되게 좀 황당하다. 되게 뭐 이제 너무 웃겼다 하는 그런 것도 네네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있을까요? 잠복을 하면 남한테 눈에도 띄지 않아야 되고 하게 되면 차에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있는데 일단은 그 대상자가 집에 언제 나오는가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입문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여자 둘이서 술을 먹고 나왔는데 너무 소변이 마려웠나 봐. 생리적 현상 때문에 화장실도 없고 주변에. 그래서 그 저희 직원이 마침 차에서 내려서 이 차의 각도가 안 맞아서 그 내려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쪼그리고 차 사이에 앉아 있는데 이 술 취한 여자분이 와서 바로 옆에 앉아서 소변을 본 거야. 어머 어떡해. 근데 얼굴이 마주보고 있었대. 어머 아니 왜? 어떡해. 이렇게 마주보는데 약간 각도가 틀린 상태에서 바지 내려서 소변 봤던 거야. 어머 어떡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대. 그러면서 얼른 도망가야지. 그럼 이분이 소변을 보면서 하는 말 옆에 일행 또 친구분이 서 있었던 거야. 이분도 이제 소변 마려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 먼저 보고 내가 할게. 그러면서 거의 비슷하게 저희 직원하고 얼굴은 맞대고 있고 몸만 살짝 털려 있는 상태였어. 그러면서 소변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 아이고 시원하다. 너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아니 화장실로 알았던 거예요? 화장실로 알았던 게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차 사이에 들어와서 빨리 해결하려고 생리적 현상을. 그러면 몰랐나 봐. 이 직원이 있는 걸. 몰랐지. 그래서 거의 다 볼 쯤에 직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랬대. 나중에 다 끝날 무렵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놀란 거야. 어머 어떻게 어머 얼마나 당황했을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쫓다 보면은 누군가를 이제 어쨌든 몰래 쫓아야 되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들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대상자랑 눈이 마주쳐 버릴 때도 있고 막 약간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가장 급박하게 도망쳐야 됐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장에서 남녀가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 대상자가 가면서 중간에 여자를 태운 거예요. 태웠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못 봤죠. 길에서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바로 식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멀리서 확인하고 식당 들어가서 두 사람 밥 먹는 거. 그래서 저희 직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굴 보는 순간에 서로가 눈이 마주쳤어. 그 대상자 여자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깜짝 놀란 거야. 친구 누나야. 그래서 서로 황당해서 도망친 거야. 저희 직원은.
그냥 돌아서 나와서 회사로 전화가 왔더라고. 아유 어떡하죠? 그러면서 저희 지금 이 팀이 와 있는데 대상자 상간녀가 친구 누나인데요. 저하고 눈 마주쳤다 이거야. 친구 누나도 자기가 이 일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어머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그날 다 철수해 버렸지. 어머 어떡해. 그만둬야 될 텐데 그 상간녀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을까요? 그만두고 뭐 다시 또 팀 교체하고 뭐 그랬었는데 잡기는 계속 잡으셨군요. 증거는. 네네네. 그냥 우연히 이제 밥 먹으러 간 것처럼 했다가 그냥 마주쳤길래 그냥 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친구가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친구 누나는 몰랐나? 그 남자가 유부남인걸? 아니 그거는 뭐 다 알고 뭐 알아서 만났겠죠. 뭐 유부남이든 뭐든 어떡해. 놀란 거야. 어머 너무 얼마나 민망했을까. 친구 누나 친구 누나를 잡다니 어지러운데요. 아니 그러면 사실 바람을 한 명하고만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하고 동시에 이제 바람을 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한 명이죠. 한 명인데 특이하게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하루에 2명씩 남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루에 2명씩 만나는 사람 저희가 봤어요. 어머 뭐야? 하루에 2명씩 일주일에 4번? 네네. 총 8명. 바뀌었지. 8명이지. 어떻게요? 어떻게 하는 그 거야? 중에 애인이 2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6명은 그게 뭐지? 성매매? 조건 만남. 조건 만남으로 돈 버는 거야. 여자가 여자가. 돈 많은 남자들을. 그러니까 뭐 조건 만남에 어떤 뭐 경로를 통해서 만나겠죠. 뭐 여러 가지 앱이든 뭐든 그걸 통해서 만나서 잠자리하고 돈 받고. 남편이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어떤 그런 뭐 성관계, 섹스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뭐 외부에도 자주 나가고 낮 시간에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 건데 애인도 2명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 만남이었지. 그러면은 어떻게 나이가 젊으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나이가 40. 대박이다. 8명이면은 어제 매일매일 한 거 하는 건데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만나서 밥 먹거나 아니면 바로 모텔 가거나. 뭐 애인은 만나서 밥 먹고 모텔 가고요. 조건 만나면 바로 모텔. 그러면 그거를 이 남편분은 여러 명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의뢰를 하신 거예요? 또? 2명은 있을 거다 생각은 했지 남편분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조건 만남을 또 추가로 알게 되고 확인한 거죠. 기함을 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탐정님도 찍다가 또 나와? 왜 또 나와? 약간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저희들이 가서 모텔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헤어지고 혼자 들어갔다 혼자 나오고. 네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차는 따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남자가 앉아있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다른 차가 들고 다른 차가 나오고 그런 조건 만남이지. 웬일이야. 진짜 부지런하시다 근데. 뭐 돈도 벌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불륜을 하는 장소가 진짜 각양각색이잖아요. 뭐 모텔에서가 가장 뭐 그러겠지만 좀 가장 신기했다, 기괴했다, 기억에 남는 불륜 스팟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뭐 차 안도 많지만 기억이 나는 것 중에서 아주 외곽에 산길로 한참을 들어가서 주차장을 간 거예요. 어색한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한 대도 없어. 그 대상자 차량만 거기 딱 주차를 한 거예요. 이제 2사람이 이제 뭐 하러 간 거야 거기에. 차 안에서 하러 갔는데 저희가 접근도 못 하는 거야. 차량이 없어서 다른 차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빠졌다가 차에서 내려서 멀리서 봤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공동묘지인 거야. 진짜? 직원이 갑자기 머리가 쭈뼛쭈뼛하더래. 무서워가지고. 저도 지금 소름이 돋는데요? 네, 몰랐던 거야. 근데 그 대상자들은 그 길을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근데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알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공동묘지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실 병원에 수술대 위 많죠. 수술대 위는 무슨 사건이에요? 그죠. 보통 이제 병원 내에서 네. 2사람이 이제 눈이 맞았다. 뭐 간호사 이런 느낌? 간호사도 같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들하고 뭐 눈이 맞았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움직이고 하면 늦게 마치고 또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 눈치도 보이고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야. 베드에서 자체 해결하고 퇴근하고 음식 거기서 시켜 먹고 그런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잡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나중에 의사의 부인이 이상하다 해서 이 사람이 놀러 갔다가 거기에다가 노고깃을 재놓은 거야. 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 저희가 뭐 외부에서는 기다려도 각자 집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저희는 잡지 못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의뢰인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가 와서 밖에서 안 만나는 이유를 알았다고.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거기 또 다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네. 아니 그러면은 또 이제 불륜을 하다 보면은 잡다 보면 이제 뭐 결혼식 깽판을 좀 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좀 기억에 남는 결혼식 깽판 사건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힘들어할 때 여자가 힘이 많이 되어줬어요. 돈벌이가 시원찮을 때 여자가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를 거의 먹여 살렸다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동거를 하고 있고 결혼 준비하고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 임신도 한 5개월 이상 된 상태였고. 네,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네. 그리고 뭐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남자가 힘든 세월을 거치면서 직업이 아주 좋았어. 직업이 아주 좋았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다른 여자를 또 만나게 된 거야. 아니야? 만나게 됐는데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와. 그래서 이상하다. 남편이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온다.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남자를 추적을 했단 말이에요. 추적을 하니 다른 데 방을 얻어놓고 가전제품 보러 다니는 거야. 이제 신혼살림 준비하는 거야.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뭐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막 냉장고 보고 세탁기 보고 가구점 가서 소파 보고 아파트 집 알아보고 그렇게 막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좀 동거녀, 그건 전처라고 해야 된다. 임신까지 한 5개월 된 상태니까 그 사람한테 도 앞으로 못 만나겠다. 문자만 한번 달랑 온 거야. 헤어지자. 임신한 상태인데. 애는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좀 무책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 남자한테 모든 걸 다 바쳤고 임신까지 한 상태인데 임신이라도 안 했으면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뭐 5개월 6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좀 더 확인해 달라. 문자 보고 막 이제 결혼 준비하는 거야. 결혼식장까지 잡은 거야. 그 저희가 이제 그 결혼식장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락 두절,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 그래서 결혼식장에 그 여자분이 가서 신랑 신부 입장하고 여자분이 입장하고 난 후에 딱 돌아서는데 여자분이 가서 중간에 들어 누워버린 거야. 내 아이는 어떡해! 그러면서 길에 그 런웨이 그 예 식장 중간에 신랑 신부고 앞에 거기서 결혼식장 난리 난 거지. 지금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 어머 어떻게 닭살이 다 돋 지금. 아니 그 사람 뭐 죄 받은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니까요. 마무리를 그래도 좀 잘 하고 다 관계를 끊을 때는 또 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분이 엄청 갑부집의 딸이었대. 그 상간녀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 직장 동료. 상간녀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상간녀는 몰랐나? 이 임신하고 이런 거를? 그거를 몰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 남자가 쓰레기. 그렇지. 아주 나쁜 놈이지. 돈 보고 뭐 쫓아다니는 거 뭐 힘들 때 다 도와줬더니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때까지 들은 결혼식 깽판 중에 제일 충격적이에요 진짜로. 와. 실제 저희가 경험한 일이에요. 외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이 참 이 처음에 의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탐정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하는 게 정말 망설이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꽁꽁 소가리하고 정신과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용기 내서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는 과정이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오히려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싸우고 의부증 환자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본인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자꾸 그는 뭐 여자 얘기만 하면 아니라 그러고 나중에는 폭력성도 띈단 말이에요. 싸우면. 그러다 보면 지치고 해서 그래도 사실관계는 알자, 확인은 하자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 그런 마음이 있어. 또 의뢰인 마음은 설마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마음 한켠에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 90% 이상이 거의 다 여자가 있다고 다 밝혀져요. 그럼 이 사람이 설마라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밝혀지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그때 포기해. 이 사람들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그래 지금까지 힘들게 잘 버텨오셨는데 조금만 더 버티시라. 어차피 지금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한 것 같고 이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마음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하시라. 그리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다. 생활하다 보면 지금의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다. 힘내시고 지금 잘 버텨내시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뭐 말씀들 해드리죠. 저희가 얘기하죠. 이게 참